만약에 단 하나의 사이버 공격이 자동차 회사 하나를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경고장 같은 가상 시나리오, 바로 2025년 제규어 랜드로버 사태를 샅샅이 분석해보면서 랜섬웨어 공격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로이터, IBM, 그리고 카스퍼스키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서 그 핵심만 뽑아낸 분석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아는 자동차 회사 하나가 딱 멈췄어요. 그럼 차 좀 늦게 나오는 거, 그 정도로 끝날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랜섬웨어는요, 그냥 한 회사 컴퓨터 몇 대 잠그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거시 경제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랜섬웨어가 터져도 그 회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개별 IT 재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시스템적 경제 위협으로 완전히 진화해버린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공격이 어딜 가장 많이 노리냐는 거예요. 바로 제조업입니다. IBM 보고서를 보면요, 제조업이 무려 4년 연속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으로 꼽혔습니다. 전체 공격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제조업에 쏟아붓고 있다는 건데, 이걸 보면 제규어 랜드로버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제규어 랜드로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랜섬웨어 공격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우리 눈앞에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공격이 터지고 단 8분기 만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본 손실액이 무려 4억 8,500만 파운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500억 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추산한 걸 보니까 이 사태로 인한 경제 전체의 피해액은 19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번진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 공격으로 부품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 15억 파운드,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해야만 했어요. 정부 돈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그냥 사고가 아니라 3등급 재해, 영어로는 Tier 3 Disaster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회사 컴퓨터, 즉 IT 시스템만 멈춘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설비, 바로 그 운영 기술, OT, Operational Technology까지 멈추고 자동차를 파는 딜러 시스템, 부품을 되는 핵심 공급업체까지 이 모든 게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결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제규어 랜드로버 사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사실 얼굴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른 케이스들도 좀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공격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제1날은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린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자, 그럼 2022년 도요타는 어땠을까요? 여긴 딱 한 군데, 부품 회사 하나가 뚫렸는데 일본 내 공장 전체가 하루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단일 장애점의 무서움이죠. 반면에 2023년 페라리는 또 완전 달라요. 공장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몽땅 유출됐어요. 생산 중단 없이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격들이 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첫 단추, 그 침투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카스퍼스키 데이터를 보니까요, 문은 의외로 뻔한 곳에 열려 있었어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침투 경로는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 애플리케이션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였습니다. 거의 40%에 가깝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면 이미 어디선가 유출된 진짜 아이디와 비밀번호, 즉 유효 계정을 써서 그냥 대문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초기 접근 브로커, 줄여서 IAB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일단 어떻게든 기업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예를 들면 VPN 계정 같은 걸 훔쳐요. 그리고 이걸로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크웹에서 다른 랜섬웨어 공격 조직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일종의 침투 전문 하청업체인 셈이죠. 공격이 이렇게 분업화, 전문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격 방식은요, 전문가들이 쓰는 해커들의 공격 지도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마이터 어택, MITRE, ATTK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도 딱 나옵니다.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집 같은 문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외부로 열린 애플리케이션의 허점을 노리는 T1190, 훔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당당히 들어오는 T1078, 그리고 재택근무 때문에 열어둔 원격 서비스를 공격하는 T1133,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공격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아키라라는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 순서인데요. 자, 1단계 소니퀄 SSL VPN이라는 외부 연결 통로에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살짝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게 초기 접근이죠. 2단계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부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LDAP 서버의 허술한 설정이나 허점이 있는 다단계 인증 MFA를 우회해서 일반 직원 계정을 관리자 계정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걸 권한 상승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3단계, 이제 왕처럼 최고 권한을 가졌으니 내부 시스템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외부로 빼돌리는 거죠. 실행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부턴 대응책, 특히 기업의 보안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CISO들을 위한 생존 지침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뚫리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뚫린다. 이걸 기본 가정으로 둬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뚫리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뚫렸을 때 그 피해가 어디까지 번지는지 바로 이 폭발 반경을 줄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3단계 방어 전략이 나옵니다. 첫째, 맵 임팩트. 우리 회사의 심장이 어디인지, 어디가 무너지면 3등급 재해가 터지는지 미리 지도를 그려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계속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둘째, 매니지 액세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 특히 VPN이나 공장 설비를 제어하는 OT 게이트웨이 같은 곳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24시간 감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임폴스 컨트롤. 이건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연결된 모든 공급망 파트너사들에게 다단계 인증 MFA나 로그 기록을 남기는 로깅 표준, 그리고 비상시 함께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기술적 통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문장입니다. JLL 사건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단일 피해자를 넘어 전체 산업 생태계로 확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참고 자료다. 이건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JLL 사태처럼 우리 비즈니스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요한 보안 위협 분석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